자, 이번 시간에는요, 교과서 78쪽에 나와 있는 1차식과 그 계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학습 목표를 확인할 텐데요. 1차식의 덧셈과 뺄셈 원리를 이해하고 그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이라는 건데요. 자, 항이라는 거는 식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게 항이 되겠죠? 그죠? 수 또는 문자의 곱,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항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상수항. 이거 오타 났네요. 수단이 아니라 수겠죠? 수만으로 이루어진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수항이죠?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상수항입니다. 다음 개수입니다. 개수.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를 우리가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수가 있죠? 그죠? 문자에 곱해진 숫자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개수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다항식. 몇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두 개의 항이죠? 그죠? 요 3x라는 항과 3000이라는 항의 뭘로 되어 있다?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두 개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항식. 다항식 중에서 특이한 형식으로 한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2x라던가 아니면 그냥 숫자만 상수만 있는 100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합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 한 개의 단독적인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단항식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용어 정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항의 차수입니다. 어떠한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가 항의 차수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 플러스 1을 생각을 해보면 어떠한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인데 여기는 x가 하나밖에 곱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3x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항의 차수는 1이겠죠. 1. 왜냐하면 x가 한 번 곱해졌기 때문에 항의 차수는 1이 됩니다. 다음 다항식의 차수.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라고 그러는데요. 두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항이 3개인 다항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가장 큰 항의 차수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죠? 왜? 3x 제곱이라는 것은 x가 두 번 곱해졌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차수가 가장 큰 항은 3x 제곱이고 이 항의 차수는 2가 됩니다. 이 항의 차수가 2이다. 다음 3번 1차식 차수가 1인 다항식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차수가 얘는 1이고 밑에 거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1차식이라는 것은 차수가 1인 다항식이니까 결국 뭐다? 3x로 이루어진 첫 번째 예, 이 녀석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1차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확인하면 1차식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각형의 넓이를 문자 x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우리가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을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 사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죠? 그래서 4x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규칙은요. 단항식과 수를 곱할 때는 수끼리 곱하여 곱한 수를 문자 앞에 써서 계산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4x 곱하기 20인데요. 우리가 곱하기 기호가 여기가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을 텐데요. 4 곱하기 x 곱하기 20입니다. 그러면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4 곱하기 20 곱하기 x가 되고 계산하면
80 곱하기 x에서 80x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단항식과 수를 곱할 때는 수끼리 곱해서 문자 앞에 써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거하고는 조금 뭐 관계가 없는 예제긴 하지만 나눗셈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뭐 넓이가 나와 있었을 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때는 넓이를 가로 또는 세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12x 나누기 3이라고 하는 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를 12x 곱하기 3분의 1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얘는 1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x, 여기도 x가 곱하기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얼마다? 4 곱하기 x니까 4x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할 때는 항상 숫자끼리 계산을 해서 문자 앞에 사용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1차식과 수를 곱할 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1차식의 각 항에 그 수를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1차식을 수로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예를 살펴볼게요. 자, 2 곱하기 가로 열고 3x-입니다. 그럼 얘는 분배 법칙으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곱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 곱하기 3x에 빼기 2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6x-4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3y 빼기 6을 가로 열고 닫고 나누기 2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3y-6을 곱하기 2분의 1로 해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3y 곱하기 2분의 1 빼기 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3y 마이너스 3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동류항이라는 것은 문자나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하는데요. 뭐 동류항에는 뭐 꼭 문자와 차수가 같지 않더라도 숫자인 경우에는 모두 동류항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통해서 동류항을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식에서 동류항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동류항은 일단 먼저 2x와 3x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으니까요. 2x와 3x가 서로 동류항이 되고요. 다음 마이너스 3과 더하기 1, 음수 3과 더하기 1이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상수항으로 동류항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차식에서 덧셈과 뺄셈에 필요한 동류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 동류항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덧셈과 뺄셈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동류항이 있는 다항식끼리는 동류항끼리 모은 다음에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간단히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직접 한번 위에 식을 계산을 해봅시다. 일단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2x 플러스 3x가 있고요. 다음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있고 더하기 y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배 법칙을 거꾸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2 더하기 3에 x 이렇게 빼줄 수가 있고요. 다음 숫자를 여기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y다. 그래서 2 더하기 3은 5니까요. 5x 그다음에 문자를 그냥 연결해서 쓰면 y 빼기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류항이 있는 다항식은 동류항끼리 모은 다음에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요.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일단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나서요.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제에서 괄호를 한번 다 없애볼게요. 2x 플러스 1에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항이 같은 동류항끼리 묶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면 3x가 되고요. 숫자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 예제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2y 빼기 1에서 자 음수가 괄호 바깥에 있으니까 곱하면서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동류항은 얘와 얘가 동류항이고요. 다음 숫자끼리 동류항이겠죠. 그래서 동류항끼리 우리가 묶어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1차식과 그 계산 83쪽까지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필요한 개념 정리들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수학 노트에 하실 내용은 오늘 배웠던 동영상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하나씩 교과서에 있는 문제로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노트 정리를 완료해서 정리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